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심장이 빨라지거나 내일이 걱정돼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사실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불안장애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왜 우리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불안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인의 불안에 대한 최신 연구 데이터를 통해서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검증된 3가지 실천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은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25년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불안장애 유병률은 25.6%로 전 세계 평균인 16에서 18%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세대에게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물론 20, 30대가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인 건 맞지만 세계 다른 나라 젊은이들보다 우리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젊은이들 4명 중 1명이 불안장애를 느끼고 있고 임상적으로도 의미 있는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또 불안의 근원을 찾아보면 아무래도 경제적 불안정과 주거 불안이 인간의 욕구 중에 안전 욕구를 위협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특히나 월세 거주자의 62.54%가 미래의 불안을 경험합니다. 이는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보다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은 상위 20% 소득층보다 불안을 경험할 확률이 3배 높습니다. 이 수치들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서 비롯된 집단적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문화적으로 한국인의 불안을 3가지 핵심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끊임없는 경쟁 사회라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남들과의 비교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가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더 성공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지 않으면 마치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사회적 압박이 너무나 큽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면서 불안이 더욱 커집니다. 두 번째는 감정 표현을 억압하는 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부정적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척 해야 하고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라는 문화가 우리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화병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화병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화병 경험자 중 40% 이상이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가 화를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불안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여전히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억눌린 감정이 불안이라는 형태로 변형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은 단순히 불편한 감정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의사결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불안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위험마저 1.5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면 우리 몸에서는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하고 또 면역 체계가 약화되며 소화 기능 저하되고 수면의 질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위장장애와 같은 신체 질환을 겪는 한국인의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불안한 사회, 그리고 화병이 흔한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아닐까요? 신체 건강에 미치는 불안의 영향을 알아봤는데, 이어서 불안이 우리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망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이 의사결정을 왜곡하기가 쉬운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안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42%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생활에 나타나는 것을 알아보면, 그러니까 불안할 때 쇼핑으로 일시적 위안을 찾는 경향이 있고요. 이거 충동적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손상이 일어나겠죠. 또 과도한 불안은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게 만들어 성장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또한 불안은 미래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예측하게 만들어 미래 계획을 왜곡시키고 성장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는 불안 수준이 높은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같은 위험을 보고도 최대 3배까지 위험성이 더 높다라고 과대평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은 우리의 직접적인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선택, 인간관계, 나의 미래, 또 경제적 손실 이렇게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자,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3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형 마음챙김, 한의 에너지를 알아차리기입니다. 한국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마음챙김 명상은 일반적인 마음챙김보다 불안 감소 효과가 15%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구의 마음챙김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고려한 접근법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보면 하루 5분에서 10분 내가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겁니다. 신체의 긴장, 어깨, 목, 위장, 신체적 긴장된 곳에 나의 주의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나 불안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이때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나의 화와 불안이 몸에서 어떤 식으로 요동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불안을 감소하는 효과를 줄 겁니다. 이렇게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이 있고요. 또 다른 전략으로는 한국적 관계 속에서 나를 보호하는 정서적 경계 세우기입니다. 정서적 경계를 연습한 한국인들은 관계 불안이 42%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집단주의 문화와 관계 중심적인 한국 사회에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은 불안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명확한 인식을 하는 겁니다. 특히 소심하시고 정이 많으신 분들이 나 때문에 이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들로 자꾸 과거를 되뇌이고 불안해 하시는데요.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네,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어차피 일어났을 일이고 또 이미 일어난 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내 시간이 필요해. 지금 나에겐 나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은 내게 나의 시간이 필요해. 나에게 시간을 주자. 나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타인의 기대보다 내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우선시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는 정서적으로 경계를 세우는 방법으로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님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한 시간임을 깨닫는 겁니다. 타인의 기대보다 내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우선시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상황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모든 요청에 yes, 네라고 무조건 답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일기를 쓰는 방식이 효과적인데요. 나의 감정을 기록하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나는 no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라고 3번 말하십시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위해서도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더 좋은 일임을 항상 상기하는 겁니다. 3번째는 억눌린 감정을 건강하게 배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서린 한을 표현하는 창조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화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하는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화병 치료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했더니 불안 증상이 33%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 해소법이 현대인의 불안 관리에도 효과적임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전통 판소리가 불안을 감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판소리나 이런 사물놀이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따라 해보는 것이 불안을 감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2번째 방법으로는 감정을 시각화해서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글로 표현을 하거나 그림으로 감정이라는 무형의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3번째는 나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꼭꼭 숨겨놓았던 또 나의 진실한 감정을 말하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병이 됩니다. 나의 서툴고 거친 감정은 잘못 터뜨리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정도로 직설적으로 공격적으로 내뱉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묵혔던 감정을 조심스럽게 세상 밖으로 꺼내 보십시오. 우리가 젖은 옷을 화창한 날에 햇볕에 바짝 말리면 이 고슬고슬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불안하고 아픈 나의 감정을 세상 밖으로 꺼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어루만져주고 공감해주는 시간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한국인의 불안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현상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불안은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와 문화 그리고 역사가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방법 기억나시나요?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하기, 또 정서적 경계 세우기, 창조적 감정을 표현하기,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일상에서 꾸준히 나의 불안을 쫓아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이 느끼는 것이 여러분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국인의 4명 중 1명이 불안 장애를 겪고 있고 우리는 함께 이 불안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불안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 어떤 것을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다음 명상에서는 한국인이 많이 느끼는 감정별 명상 시리즈를 구성했습니다. 분노가 느껴질 때, 슬플 때, 억울함이 느껴질 때, 마음의 평화를 위해 명상을 하시면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정신과에서는 명상을 의사가 처방해주고 있고 또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명상은 뇌과학적으로도 심리치유에 효과적인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감정별 명상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이 명상을 할 때 막연하잖아요. 리드멘트가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리드멘트를
감정별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소식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불안은 약점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을 위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불안의 숨겨진 가능성을 만나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